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꼭 쥐고 계셨는데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로봇 회사 주식 샀는데 6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불어났어요. 이제 손주들 용돈 걱정 없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특별히 똑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바뀌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두 부류가 계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소식 듣고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세상이 변한다는 소식 듣고 기회다 싶어서 준비하신 분들. 5년 후, 10년 후 이 두 부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자식 눈치 보며 쪼들리고 한쪽은 여유롭게 손주들 용돈 챙겨주며 사십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먼저 알았느냐, 늦게 알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2026년 지금 세상이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전기차 만드는 부자 정도로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입니다. 이게 우리 시니어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로 끝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상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던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간 노인 이건강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저는 건강을 몸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노후의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결국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30년 넘게 시니어 복지와 금융소의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우리 자식들 일자리를 지키는 법. 둘째,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법. 셋째, 품위 있게 늙어가는 법입니다.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전쟁도 겪고 보리고개도 넘고 IMF도 이겨내셨습니다. 주판 튕기던 손으로 계상이 두드리고 그 손으로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만지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고장 로봇 좀 나온다고 겁먹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당장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가보셨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창구마다 직원이 앉아서 어서 오세요 인사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계 서너 대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구석에 한두 명만 보입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죠. 계산원들이 줄지어 서 있던 풍경은 이제 옛날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편해졌네, 좋아졌네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62세 최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서울 여의도 대기업 기획팀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인재였죠. 최 씨는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 자랑만 했습니다. 올해 또 승진했다. 연봉이 얼마다. 그게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어느 평일 오후 최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현관에 낯익은 운동화가 놓여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여니까 거실 소파에 정장 입은 채로 고개를 떨군 아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엄마 얼굴 보자마자 우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날 사표 쓰고 나왔답니다. 회사에서 AI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그게 아들 팀 업무를 전부 대신하게 됐거든요. 부서가 없어지면서 지방으로 가든지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아들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열흘밤 세워 만들던 보고서를 그 프로그램은 반나절이면 끝냅니다. 실수도 없고 데이터도 저보다 정확합니다. 이 아들이 게을렀을까요? 무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달 600만 원씩 주고 복지 비용 들고 휴가 보장해야 하는 직원과 전기료 몇만 원이면 밤낮 없이 돌아가는 AI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조용히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3만 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게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다음 달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한 통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용돈 보냈어요. 건강 챙기세요. 해야 할 날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달은 어려워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지금 당장 말해주셔야 합니다. 야, 세상이 바뀌고 있다. 회사만 믿지 말고 너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딱 잘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도 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공부한다. 이렇게 나오시면 자식들이 부모를 다시 봅니다. 그냥 늙은 꼰대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어른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그 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넣어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백과사전 있으십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부잣집 서재에는 두꺼운 백과사전 세트가 꼭 있었습니다. 한 세트 사려면 월급 서너 달치 써야 했죠.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정보가 귀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거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헌책방도 안 받습니다. 왜요? 스마트폰만 두드리면 더 정확한 정보가 공짜로 나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돈도 저 백과사전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2026년부터 로봇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로봇은 월급 안 받습니다. 밥도 안 먹고 24시간 일합니다. 물건 만드는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됩니다. 그럼 물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물건값이 바닥 친다는 건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보리고개 시절에는 쌀 한 되가 금이었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인 것처럼 돈도 그렇게 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5천만 원, 지금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5천만 원의 가치를 유지할까요? 지금은 그 돈으로 전세라도 들어가지만 나중엔 로봇 한 대 사는 값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여러분 연금 보험 들어놨죠? 20년 붙고 10년 거치하면 이자가 얼마 붙는다고 보험 아줌마가 그랬을 겁니다. 그 말 믿고 성실하게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그 돈을 어디에 굴릴까요? 대부분 국채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로봇이 일하는 세상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바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도 돈을 못 법니다. 20년 동안 성실히 붓고 기다린 그 연금이 막상 타려고 보니까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 푼돈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주 작은 글씨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노트 꺼내서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 예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 로봇 만드는 회사, AI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로봇을 만들 기술은 없지만 로봇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주식이 뭡니까? 그 회사의 일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돈 벌면 나한테도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예금을 깨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의 큰 기술 회사 주식을 삽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 기술을 가진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행 예금 3천만 원을 깨서 로봇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6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가 얼마 붙었겠습니까? 기껏해야 50만 원입니다. 나는 주식 같은 거 모른다,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 은행 가세요. 그리고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미국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럼 직원이 몇 가지 추천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 AI 로봇 관련된 거 골라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넣어보세요. 전 재산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시험 삼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지켜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반드시 은행 직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 예금만 믿으면 확실히 손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돈도 지켰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입니다. 나이 들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자식들이 서로 내가 모셔라, 나는 못 모신다, 싸우는 꼴 보는 게 제일 서럽습니다. 요양원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요양원 학대 뉴스 보셨죠? 저도 가끔 요양원 방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괜찮은 요양원 입소하려면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듭니다. 1년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3억입니다. 집 한 채 값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일론 머스크가 기적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옵티머스 로봇. 사람처럼 걷고 손가락 10개가 다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뭘 해주냐? 우리 집에서 간병인 노릇을 합니다. 목마르다 하면 물 떠다 줍니다.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면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다 줍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합니다. 심지어 심심하면 말동무도 해줍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봇은 불평을 안 합니다. 자식도 간병 3년이면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며느리도 기저귀 3번 갈면 얼굴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24시간 365일 군말 없이 나를 돌봐줍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지금 약 3,500만 원 정도죠. 계산해 보십시오. 요양원에 5년 있으면 3억입니다. 로봇 하나 사면 3,500만 원입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게다가 요양원은 남의 집입니다. 로봇은 내 집에서 나를 돌봐줍니다. 내 밥그릇 쓰고 내가 좋아하는 TV 보면서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도 안 되고 요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로봇 살 돈 3,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시고 내 노후 지킬 돈은 꼭 남겨두시라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돈도 지키고 로봇도 산다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운 나쁘면 120세까지 산답니다. 로봇이 일 다 해주고 돈 걱정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행복할까요? 한 달은 좋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0년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일만 하고 산 우리 세대는 솔직히 노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손주가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눈 나빠진다고 뺏지 마시고 옆에 가서 물어보세요. 얘야, 이게 뭐 하는 거냐? 할머니도 좀 가르쳐줘. 유튜브에서 맨날 트로트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걸 검색해 보세요. 텃밭을 가꾸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상추가 제일 잘 자라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럼 인터넷에서 답을 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배우시면 됩니다. 이 작은 호기심 하나가 여러분을 늙은 꼰대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멋진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에는 이게 돈이 됩니다. 로봇이 물건은 잘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이 70년, 80년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거나 글로 쓰면 그게 돈이 됩니다.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봅니다. 광고 수익도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70대, 80대 유튜버들 많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법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식들한테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둘째, 은행 예금만 믿지 말고 로봇 회사, AI 회사에 일부 투자하세요. 셋째, 로봇 효자 살 돈 3,500만 원은 꼭 남겨두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전쟁도 넘고 IMF도 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판에서 계산기로, 계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적응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번 변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겁났답니다. 주식 같은 거 처음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용기 내서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여유롭게 사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친구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야, 김씨, 이거 한번 봐봐. 우리도 준비해야겠더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